세계가 충격에 빠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토 핵전문가 한 명이 국제안보회의에서 던진 폭탄 발언 때문이었죠. 한국은 이미 초음속 핵무기를 확보했다. 순간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장군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허튼 소리 하지 마시오. 한국이 그런 능력이 있을 리가 없잖소.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은퇴한 CIA 핵전략 고문 로버트 맥클린.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냉전 시절 소련의 핵실험을 추적하던 그가 왜 이렇게 놀란 걸까요? 그리고 정말 한국이 세계를 뒤흔들 비밀 무기를 갖고 있는 건가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로버트 맥클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토 회의에서 들은 그 충격적인 발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67세의 노련한 핵전략 전문가인 그는 40여 년간 세계 각국의 핵무기 현황을 파악해왔어요. 소련의 핵실험부터 북한의 핵개발까지 그가 모르는 게 없다고 자부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랐습니다. 다음날 새벽 로버트는 CIA 극비 보관소로 향했어요. 수십 년간 쌓인 기밀 문서들 사이에서 그가 찾고 있던 건 바로 한국 관련 자료였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류 뭉치를 뒤적이던 중 한 장의 문서가 그의 손에 들어왔어요. 1978년 백곰 미사일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글씨로 적힌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탄두 장착 가능성 있음, 단 핵심 기술 부족. 로버트는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40년 전부터 핵을 꿈꿨구나.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완성했을지도 몰라.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세계 핵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로버트는 오랜 동료인 존스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존스, 한국에 대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 지금 당장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해봐야 해. 존스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로버트, 무슨 일인가? 이렇게 급하게 연락하다니. 나토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야. 한국이 초음속 핵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존스가 깊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CIA 본부에서는 극비회의가 열렸어요. 로버트 앞에 놓인 건 한국의 무기 개발 현황을 담은 비밀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현무-4 미사일이었어요. 탄두 중량 2톤, 기동 궤적은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내부 연구원이 침묵을 깨며 말했어요. 우린 이 무기를 최후의 보험이라 부릅니다. 로버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현무-4의 성능 데이터를 보니 이건 단순한 재래식 무기가 아니었어요.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면서 궤도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이 미사일은 어떤 방어체계로도 막기 어려웠거든요.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로버트는 중얼거렸습니다. 핵탄두 탑재도 충분히 가능하겠군. 그로부터 며칠 후 로버트는 극비리에 서울로 향했어요. 표면적으로는 한미안보협력 세미나 참석이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핵개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 시내 한 조용한 카페에서 그는 현지 정보원 김대령을 만났어요. 김대령은 한국 국방부에서 3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김대령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백호 프로젝트. 미국도 모르는 비밀 무기입니다. 로버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백호라고? 네, 9톤급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 미사일이에요. 삼성, 하나, LG까지 은밀히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로버트는 머리칼이 서는 듯한 소름을 느꼈어요. 민간 기업까지? 이건 국가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로버트는 김대령이 건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핵심 기술을 개발해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민간과 군이 하나가 되어 진행한 국가적 사업이었던 거죠. 서울에서 돌아온 로버트에게 더 충격적인 정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CIA에서 입수한 한국해양기지의 비밀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마하 10의 속도로 하늘을 가르며 사라졌습니다. 요격 확률은 0.3%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정말 빗줄기 같군. 로버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속도와 기동성이라면 현존하는 어떤 방어체계로도 막을 수 없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나온 영상이었습니다.
한국의 LSAM 방어체계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실험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에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로버트는 경악했어요. 공격 무기만 만든 게 아니라 방어 무기까지 완성했다고. 이는 한국이 단순히 핵무기를 보유한 게 아니라 완전한 핵전략 체계를 구축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또 다른 자료에서는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GPS 정밀요도 시스템을 갖춘 이 무기는 여러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문서 한 장에 적힌 내용이 로버트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소형 핵탄두 장착 실험 완료라는 문구였습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어. 로버트가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팔라우 해저에서 인공지진이 발생했어요. 규모는 EKT 작지만 명확한 인공적 폭발의 흔적이었습니다. 동시에 미국 해군 정찰 위성이 포착한 것은 한국 잠수함 한 척이었어요. 지진 발생 지점에서 불과 2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이 보고서를 받아보고 손에 든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사실상 비밀 핵실험이잖아. 팔라우는 인적이 드문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나라였습니다. 핵실험을 하기에는 완벽한 은밀한 장소였죠. 더구나 한국 잠수함이 그 시점에 그 위치에 있었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날 나는 한국이 핵보유 국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로버트의 내레이션이 이어졌습니다. 40년간 핵정보 분석을 해온 그의 경험과 직감이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고 실전 배치까지 완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로버트는 긴급히 동맹국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서 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최소 80% 핵보유 확실. 영국 MI6는 최소 5개에서 10개의 탄두 확보 추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프랑스 정보부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이미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판단. 심지어 러시아까지 한국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전 세계 주요국들이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이 은밀히 핵무기를 개발해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는 것 말이에요. 펜타곤에서 극비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로버트를 포함한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커다란 지도 위에는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울, 원주, 울산, 거제. 한국의 핵심 군사시설들이었죠. 신사 여러분, 우리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를 받는 동맹국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핵전력을 보유한 강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로버트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한국은 사실상 핵보유국입니다. 공격 무기로는 극초음속 미사일 현무와 백호, 전술 무기로는 천무다연장의 소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해요. 방어체계로는 LSAM이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요격에 성공했고요. 지휘체계는 잠수함 발사 능력까지 갖춘 통합작전이 가능합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어요. 참석자들 모두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거든요. 한 해군 장성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동맹이라 다행이지. 적이었다면 악몽일 거야. 문제는 이게 이스라엘식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거예요. 로버트가 덧붙였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보다 무서운 건 핵을 가졌는지 모르는 나라거든요. 한국은 절대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테지만 전 세계는 이미 핵보유국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회의 후 복도에서 만난 CIA 국장이 로버트에게 말했어요. 이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겠군.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게임의 룰을 바꿨어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변함없었어요. 핵무기는 보유하지 않으며 개발할 계획도 없다는 완강한 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시각은 달랐어요.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거든요. CNN은 한국 은밀한 핵개발 완료 추정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를 내보냈어요. BBC는 70년 만에 한국이 게임의 법칙을 바꾸다라는 헤드라인을 달았고요. 일본 NHK도 한국의 핵보유 가능성 90% 이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동맹국인 한국이 강력한 자위력을 갖게 된 것에 대해 안심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핵 확산이 가져올 위험성도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한국만큼 핵무기를 책임감 있게 다룰 나라도 없을 거예요. 로버트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70년간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왔으니까요.
실제로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확실시되면서 북한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기존의 도발적인 언사가 줄어들고 오히려 대화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중국도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췄고요. 역설적이지만 한국의 핵보유가 오히려 동북아시아의 균형을 가져올 수도 있어. 로버트의 분석이었습니다. 힘의 공백이 메워지면서 안정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몇 달 후 로버트는 은퇴 후 첫 강연을 하게 됐어요. 장소는 워싱턴의 한 국제관계연구소였습니다. 청중들 앞에서 그는 한국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로버트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깃들어 있었어요. 7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어난 나라가 이제 세계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어요. 청중석에서 한 대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핵보유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로버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한국은 특별한 나라예요.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민주주의를 이뤄냈고 경제 발전을 통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죠. 이런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그건 단순한 군사적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책임감 있는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의미죠. 한국은 핵무기를 위협의 도구가 아닌 평화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강연 후 로버트는 혼자서 포토맥 강가를 걸었어요. 석양이 지는 워싱턴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야. 7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룬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새삼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1년 후 로버트는 서울을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공식적인 한미안보 포럼 참석차였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모습은 그가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의 국방부 장관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로버트는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장관님, 정말 핵무기를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장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로버트 박사님,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도 필요하죠. 그 대답에서 로버트는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그것을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로버트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밤 한강에서 열린 송별 만찬에서 로버트는 감격했어요. 70년 전 폐허가 된 이 땅에서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강국이 탄생한 거였으니까요. 한국의 젊은 군인들이 자신감의 참 모습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그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가진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킬 의지를 가진 거야. 로버트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한국의 핵보유는 위협이 아닌 균형의 회복이었고 평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로버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햇살이 한강을 비추고 있었고 고층 빌딩들 사이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존중하고 경계해야 할 새로운 강국의 탄생. 그의 마지막 내레이션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다른 나라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70년 전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이 작은 나라가 마침내 세계 무대의 주역이 된 거였습니다. 그것도 무력이 아닌 평화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로 말이에요. 카메라가 서서히 줌아웃되면서 한반도의 밤 풍경이 펼쳐져요. 도시 위로 쏟아지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자막이 떠올라요.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이제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나라로.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평화를 사랑하지만 평화를 지킬 힘을 가진 나라. 세계가 인정하는 당당한 강국으로 우뚝 선 우리의 이야기였어요.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시라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